아침, 점심, 저녁 약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데 저녁것만 3번을 복용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간 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에 도착한 제보. 권 PD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보를 보낸 사람은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였는데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약도 복용도 어렵고 안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약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기에 물건을 항상 같은 위치에 두고 암기에 사용한다는 강창식 씨. 안약 외에도 만성 질환 때문에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적지 않다는데요. 많은 약을 구별하기 위해 스스로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시면 돼요. 이 플라스틱 통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비닐에 드는 것은 감기약입니다. 이 종이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위장약입니다. 이 판 위에 있는 이 약은 비염약입니다. 처방받은 약 봉투의 재질과 약을 넣어두는 위치로 구별하는데요.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물건이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일. 효능이 다른 3가지 약이 약 봉투 밖으로 나와 뒤섞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봉지들 다 이렇게 까봤는데 혹시 구분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시력 대신 촉감으로 느껴보고 청력까지 동원해 약을 구별해 봅니다. 이 봉투는 비염약입니다. 근데 이 2개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이가 똑같습니다. 재질도. 3가지 중 비염약 하나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포장 재질과 알약 구성이 비슷한 나머지 2약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강창식 씨에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한 번에 처방받은 약일지라도 복용 시기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마다 먹어야 하는 알약의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감기약 같은 경우는 저녁약에 보면은 수면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 약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데 저녁것만 3번을 복용했기 때문에 수면제 과도한 복용으로 댕기지요. 제가 병원에 간 적도 있습니다. 약 수치가 높아가지고 좀 어지러워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건네는 것은 약사의 목. 시중 약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약 구분 안내 지침이나 별도의 복약 지도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은
혹시 약을 이렇게 조제 같은 거 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분을 잘 못하셔가지고 잘 못 쓰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고민을 안 해서 약재 서비스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다르게 시각장애인에서 해드릴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약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그거는 방법이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그거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강창식 씨는 5년 전 이런 불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에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기까지 했다는데요. 의약품에 관한 정보 전달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기각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약사 그 펜을 들면서 장애인은 소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는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답니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요, 제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업체의 어떤 의견을 너무 중요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이게 뭐 다 통지문에 사유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뭐 그거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진정인 측에도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현재 국회는 상비약 9개 품목의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판매 중인 의약품은 4만 4천여 개. 이 법이 통과돼도 점자 표기 의약품은 약 0.002%에 불과한데요. 이 대상마저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부 상비약에 한해섭니다. 처방 조제약에 대한 대안은 전무한 상황. 해외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점자로 약의 제품명과 복용법을 반드시 포함하고 약을 조제한 약국의 이름까지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약품 정보에 대한 설명을 음성과 점자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국내 실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냥 상비약보다 훨씬 독하다면 독한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먹을 때 후유증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그리고 이해관계자도 많이 얽혀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견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정상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PD가 자료 조사 중 대안이 될 수 있는 실마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더 점자를 간편하게 한 것이 약봉지, 식별 스티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하게 되니까 이 영상을 게시한 인물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국가가 수십 년째 문제를 방치해온 동안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의사가 나선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제가 생각하면 나서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더 악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약을 바꿔 먹은 거죠. 밤에 먹어야 되는 약을 아침에 먹고 또 저녁에 먹는 약을 낮에 먹고. 포장된 약 봉투 표면에 돌출된 점의 개수를 달리해서 약 복용 시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병원에서는 별도 비용을 들여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점자가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점심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자기 전에 하는 것은 4개로 들어가 있어요. 점자를 모르는 약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색깔로 약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이 스티커를 갖고 강창식 씨를 다시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아주 특별한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무슨 스티커인가요? 약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까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아. 점자는 아닌데 예. 오히려 더 알기 편하게 점자 모르시는 분도 예, 그렇죠. 쉽게 쓸 수 있게끔. 점자 표기 스티커가 붙은 약을 마구 섞어 건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척척 구별해내는데요.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약 오남용 하지 않겠습니다. 약을 잘 구별해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역시 문제가 있는데요. 복용 시기만 구분 가능하고 약의 종류는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 방치하는 문제를 국민 개인이 나서 해결하게 만든 사회.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잘못 복용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